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에 근무하고 있는 강성구라고 하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에픽 게임즈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다가 제 회사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시원하게 말아먹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행히 자이언트 스텝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에서 GX 랩이라는 이렇게 이제 R&D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프로젝트 빈센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세간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이 프로젝트 빈센트의 포스트 모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다루진 못하고 일부 파트만 골라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뭐 저희 팀에 대한 소개는 맨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빈센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motion. It's the core of humanity. It's what sets us apart. Meet Vincent, a digital creation using a real-time engine with engaging, lifelike qualities. Vincent brings an emotional intelligence to AI in real-time rendering. The pupils in his eyes, the surface hairs on his skin, slight wrinkles on his lips and around his mouth. These minute details add an emotional reality, a layer of human interaction, making Vincent a convincing, compelling virtual character for any story he tells in film, TV, gaming, advertising, and beyond. Humor, drama, whimsy, action. This is the next generation of photorealism. Think of it. Virtual characters representing any person you envision, telling your stories with endless possibilities. Just what your imagination has been waiting for. Vincent and Beyond, the power of emotion. 프로젝트 빈센트는 이제 GX랩에서 진행하긴 했지만 또 저희 다이스케 시장님이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신데 회사에 이제 그분이 아트를 또 전적으로 맡아주셔서 그리고 또 연출도 저희 또 그 대표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셔서 이렇게 공돌이스럽지 않은 그 게임 쪽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의 영상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버추얼 휴먼 빈센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건 이제 먼저 그냥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냥 리얼한 버추얼 휴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버추얼 셀러브리티라는 애들이 이미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갤럭시아, 그 다음에 뭐 미쿠엘라, 뭐 수도, 뭐 블로코 이렇게 8개 정도를 찾았었는데 이런 애들이 이미 패션 업계 등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자기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걔네들한테 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보통은 이제 실제로 모델을 서야 되기 때문에 바디는 실제 사람이고 얼굴만 엎어 씌우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닌 애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된 애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언리얼 엔진에서도 이미 버추얼 휴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픽의 마이크, 밋 마이크라는 시그라프에서 발표했던 그 마이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앤디 서키스가 있고 여러분도 아마 되게 잘 아실 사이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픽이 아니더라도 이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것 중에서는 디지털 도메인에서 디지털 더그 이거 엄청나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버추얼 휴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다들 하고 있는데 왜 또 너네까지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보기에는 되게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다들이 아니라 일부 하고 있던 거예요.
되게 많이 있어서 다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부 회사만이, 게다가 에픽의 도움 없이 한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에픽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도메인 정도가 아닐 것 같네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이런 뭐 도움 없이 뭐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 핑계죠. 예,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핑크색의 닭 핑계. 네. 예, 1년 정도 늦은 거 맞고요. 예, 저기 지금 외국에서 1년 전에 발표한 거 이제 저희가 발표한 거라고 어떻게 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도 한 30분 늦었고, 예, 김 위원장도 1시간 지각했어요. 저희가 뭐 1시간 정도 늦는 거 뭐 좀 괜찮지, 1시간이래. 1년 정도 늦는 거 뭐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꼭 굳이 최초만이 그렇게 막 그런 의미를 막 가지지, 뭐 저희도 이렇게 국내라에서 본다면 뭐 최초, 예, 저 울면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네, 안 울고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은 좀 더 늦었을지 모르지만, 예, 점점 차이를 줄여 나가서 결국에는 역전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 울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더 감정적인 버추얼 휴먼이라는 이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라는 게 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더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킬 거고요. 더 나은 녀석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컨셉적인 면이나 뭐 혹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 자리가 언리얼 서밋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면에 우선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만들려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나라는 걸 잠깐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텍스처링, 모델링에서 뭐 고퀄리티 질감 나와야 되고, 뭐 솜털이나 헤어도 되게 잘 만들어야 되고, 클로스도 잘 만들어야 되고, 뭐 블렌드 쉐입, 그 다음에 리깅도 뭐 페이셜도 해야 되고, 바디도 해야 되고, 예, 모션 캡처도 잘해야 되고, 연출도 잘해야 되고, 뭐 기타 뭐 실시간 시야이나 뭐 VR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봐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방금 이제 너무 크게 다뤄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할 일들이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예. 우선은 피부를 이렇게 이쁘게 잘 표현하려면은 고퀄리티의 디테일한 질감이나 뭐 주름, 노멀 맵 같은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듀얼 로브 스페큘러라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 스페큘러가 이제 이렇게 샤프한 거랑 피 퍼진 애랑 둘을 이렇게 잘 더하는 그런 로브 스페큘러로 구현해야 되고, 이런 귀에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피 색깔을 머금고 뚫고 나오는 빛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구현해야 되는 거, 뭐 서브 서피스 스캐터링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입술이 있으면 이제 입술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 입술을 또 빛이 뚫고 나와서 이빨에 비치는 이런 컬러 블리드, 뭐 이런 것도 세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미세한 디테일들을 표현하는 마이크로노멀, 이런 것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일반적인 이제 메소노멀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노멀 맵을 잘 뽑는 것도 잘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헤어 작업에서 또 솜털, 얼굴의 솜털 막 이런 것도 잘 표현해야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딴 애들 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헤어도 되게 리얼하게 잘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엑스젠 같은 거를 잘 다뤄야 되더라고요. 엑스젠만 이미 다룬다고 해도 여기서 하면 1시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세팅할 때는 또 용도별, 뭐 영역별 헤어 세팅, 그리고 뭐 이거를 또 메쉬로 바꾸는 기술. 메쉬를 또 바꿀 때 그냥 바꾸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메쉬가 자기한테 잘 알맞는 UV를 가질 수 있도록 UV 채널들을 여러 개를 나누고, 거기에 UV를 제대로 전사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어나이스트로픽 느낌이 나게 쉐이더를 잘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고. 어나이스트로픽 쉐이더 잘못 만들면 되게 오버하잖아요. 애들이 막 뭐라고 해야지, 스테인리스 판때기에 이렇게 머리카락 깔아놓은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 안 나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것만 있냐? 예, 그렇지 않고 또 이제 클로스로 넘어가게 되면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어떻게 잘 다루는지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 1시간은 충분히 이야기하겠죠.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클로스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고, 또 클로스 시뮬레이션이 잘 돌아갔다고 해도 알렌빅으로 또 잘 뽑아서 잘 넣어야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캔해서 만들 것 같으면 역시나 스캐닝을 잘 해야 되는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블렌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그 마야는 블렌드 쉐입이라 부르고 맥스는 모프 타겟이라 부르는데,
언리얼은 섞여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블렌드 쉐입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모프라고 부르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블렌드 쉐입이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스캔을 받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스캔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치가 틀려요. 그럼 걔들을 같은 위치에 있게 얼라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 기준을 뭐 광대뼈를 잡을지 뭐 이마 가운데를 잡을지 뭐 코끝을 잡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모프 타겟들이 이제 그럼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때 또 프리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영역이라고 이제 표정을 조합하려면은 이렇게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정을 뭐 한 40여 개를 스캔을 받았는데 그거를 눈 부분 따로 떼고 코 부분 따로 떼고 입 부분 따로 떼고 이렇게 따로 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영역을 또 어떻게 설정해야지 가장 잘 나올지를 또 테스트를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럼 한번 테스트하고 또 막 사람 손으로 다 익스포트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했고, 그리고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따로 이제 뭐 눈이 찡그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눈 주름 맵이 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영역에만. 그러려면은 그 눈 주름 있는 모프 타겟을 골라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마스크를 따서 따로 텍스처로 해서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도록 뭐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이것 또한 영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사람 손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 툴 같은 걸 개발했어야 되고요. 예, 그럼 이게 끝이냐? 또 아니고요. 예, 눈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게 많더라고요. 또 개발하려고 보니까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껍데기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홍채는 또 안으로 폭 들어가 있는 뭐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메쉬로 만들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쉐이더로 예,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굴절 효과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홍채에 대해서 구현하고, 홍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좀 재밌는 게 그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접사 렌즈가 있어요. 5,000원짜리인가? 그거 가지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나름 괜찮게 나오는데 조금 디테일이 부족해서 안 쓰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해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연구 또 저희는 R&D 팀이니까 마음 놓고 이런 거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자 지는 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홍채 안쪽에 이렇게 막 사람마다 다른 이 형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멀을 또 잘 뽑아야지 쉐이딩이 이쁘게 먹고요. 그리고 눈꺼풀이랑 뭐 눈동자랑 이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잘 이어지도록 블러 메쉬나 혹은 그림자 메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렇게 흰자위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세팅을 잘 해야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 중요한 건 이거 제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저희 팀원분들이 다 나눠서 한 거예요. 네,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니죠. 예, 또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이빨이 있어요. 이빨 이슈가 이빨이 있는데 치아 이제 치과를 가가지고 아예 치과 연골들을 떠버렸어요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딴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치아에 또 블러 메쉬도 넣고 또 뭐 기타 여기 지금 카테고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액세서리라고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계나 뭐 신발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람이 옷 입으면 또 옷만 입는 게 아니니까 벨트 이런 거 작업이 또 있었어야 됐고요. 리깅도 저희 이제 목표한 게 리깅 없는 페이셜을 하고 싶었는데 툴로 자동화된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컨트롤 포인트도 컨트롤 이렇게 익스포트하고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과정에서 계속 테스트를 반복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리벳 리깅을 해야 되는데 그 리벳 리깅을 자동화하는 게 또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한번 바꾸고 또 사람이 한 올 한 올 리벳 리깅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리깅 없는 페이셜 같은 걸 하려고 볼륨 트래킹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또 따로 만들었어야 되고요. 익스포트 툴도 당연히 따로 만들었어야 되고요. 이게 익스포트도 되게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하면 휴먼 에러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도 뭐 라이브 리깅용 세팅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키 드리븐 세팅들 뭐 이렇게 텍스처 블렌딩이나 블렌드 쉐입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는지 테스트가 필요했고요. 모션 캡처는 뭐 바디 같은 경우엔 옵티 트랙이랑 아이키네마 라이브 액션을 썼는데 이건 작년에 저희 그 발표할 때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못 보여드렸죠. 모션 캡처. 아무튼 라이브 액션은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발 이렇게 뭐 이런 툴이 없으면 IK로 이렇게 발바닥을 잡아주는 툴이 없으면 막 다리가 휘적거리거든요 공중에서.
잘못하면. 그리고 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HI5라는 장갑을 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뭐 폰마다 회전 행렬을 다르게 쓸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또 있습니다. 예, 또 사람을 만드니까 당연히 페이셜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콘 카라라는 장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카라 라이브랑 라이브 포스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이미지 전송을 위해서 뭐 추가 구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깊게 다뤄드릴 겁니다. 세션 중에. 예. 그리고 연출은 연출을 위해서도 또 연출 컨셉을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영상이 연출이 일반적인 연출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되게 좀 신경 쓴 연출인데 그 신경 쓴 연출 하려니까 신경을 진짜로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기 위해서 연출 컨셉 잘 잡아야 되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환경 라이팅이나 시퀀서를 잘 다뤄야 되고 뭐 카메라 웍이 다 사실 발표를 하려면 하나하나 다 떼서 해도 뭐 1시간씩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뭐 VR 구현을 위해서 뭐 쉐이더나 지금은 이제 쉐이더가 텍스처를 되게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막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나 또 메쉬를 최적화하는 방법들, 머리 수출 약간 좀 등성등성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진행했어야 됐고요. 뭐 실시간 GI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때 이미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VXGI라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옛날에 처음 언리얼 엔진 4가 나왔을 때 폭셀 GI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더 발전시킨 녀석인데 요즘에는 비디오 카드 메모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VXGI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 나온 이후에는 이걸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되게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다룬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빼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많죠? 예,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다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제를 파이프라인 개선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드는데 필요했던 기능들, 그러니까 언리얼이 제공해주거나 혹은 마야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긴 한데 너무 구렸을 때나 그래서 저희가 따로 개발이 필요했던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언리얼 플러그인 그리고 언리얼 파이썬 그리고 외부 툴 개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먼저 이제 언리얼 플러그인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 현승현 프로그래머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텝의 앞으로 해야 돼요 현승현, 거꾸로 해야 돼요 현승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많이 지금 떨리는데 좀 양해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언리얼로 빈센트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빈센트의 움직임을 저장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어요. 근데 캐릭터 바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퀀서 레코더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거기 더군다나 그 모션 캡처로 실시간으로 받아온 애니메이션도 제대로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블렌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시퀀서 레코더로는 기본적으로 저장이 불가능했고요. 거기다가 물론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했는데요. 캐릭터의 애님 블루프린트를 한 땀 한 땀 만들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혹시나 블렌드 쉐입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변경됐다거나 이럴 때마다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캐릭터 블렌드 쉐입을 저장, 편집하는 걸 좀 자동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블렌드 쉐입 데이터 저장 플러그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걸 구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자체적인 바이너리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원은 안 하지만 시퀀서 레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 저장이나 재생까지는 쉽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편집 툴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퀀서 레코더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현이 가능할지는 좀 불확실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엔진 소스 코드를 건드려서 엔진이 새로 릴리즈 될 때마다 새롭게 저희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만약 이게 되기만 한다면 데이터 저장, 재생, 편집 모두 한 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는 R&D 팀이니까 한번 해보기로 해서 네, 그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실제 구동되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시퀀서 레코더로 바로 레코딩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아이폰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로 네,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저장된 그 시퀀서 파일을 네, 시퀀서 파일을 열어서 보면은 블렌드 쉐입 데이터라는 항목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 데이터들이 다 키가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네, 아까 했던 표정이 그대로 저장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데이터를 보면은 숫자가 계속 변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냥 시퀀서 레코더로 그냥 녹화하고 바로 저장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디자이너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키를 잡아서 편집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먼저 이 블렌드 쉐입 저장 플러그인을 만들 때 자료 수집이 먼저잖아요. 이 시퀀서 레코더와 시퀀서를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방법은 뭐 여러분들도 다 이 방법을 먼저 쓰실 텐데요. 구글 검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깃허브에 혹시나 뭐 선배 개발자들이 올려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지만 이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언리얼 엔진 API 레퍼런스를 통해서 실제 코드를 보고 뭐 구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API 문서를 보고 찾은 언리얼 엔진 시퀀서 관련 모듈들인데요. 런타임 모듈의 무비씬, 무비씬 캡처, 무비씬 트랙스, 에디터 모듈의 시퀀서 레코더 섹션, 시퀀서 레코더 위젯, 무비씬 툴스. 위와 같이 많은 모듈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만 개발을 한다고 이게 완벽히 구동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는 있지만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약 8개의 모듈들인데 안에 내부 코드로 보면 한 100개 이상의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게 되니까 그냥 바이너리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R&D 팀이니까 한 번 더 해보기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진입점을 찾는 게 아닐까 해서 먼저 진입점을 찾았어요. 저기 보시면 저기 파일 패스가 보이시죠? 저 액터 레코딩.cpp 파일 안에 약 691번째 줄부터 외부 레코더를 구현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함수부터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함수부터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어떤 함수부터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고요. 근데 막상 이것만 보면은 뭘 구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액터 레코딩.cpp 파일 안에 트랜스폼 레코딩 관련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은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도 편하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속을 받아서 정의한 클래스와 구조체들인데요. 제가 아마도 뭐 상속을 받아 정의한 클래스를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냥 혹시나 시퀀서 레코더로 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때 여기 있는 클래스들, 구조체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최성민 프로그래머가 ML 라이브 페이셜 캡처에 관련해서 네. 저는 GX랩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최성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부분은 저희 이제 빈센트 프로젝트에서 얼굴을 캡처하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얼굴을 찍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3D 모델링의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을 할 수 있나, 그거를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썼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간단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목표는 하나의 2D 카메라로 얼굴을 찍었을 때 그걸 이제 마커 없는 얼굴을 찍어서 그것과 똑같은 표정을 짓는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사이렌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3개를 쓰고 있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뎁스 센서를 이용해서 깊이 센서가 달린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 뭐 디지털 도메인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어떻게 구현했는지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히 구동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하고 입이 빠져 있어서 약간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재생을 해보면은 이제 왼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입을 벌리거나 입을 찡그리거나 눈을 찡그리는 등의 표정들을 약간 좌우 같은 경우는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아직 초기 버전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모션은 좀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 크게 2가지의 딥러닝 기법들을 적용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간단히 딥러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신경세포망을 모방을 해서 이제 논리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고요. 이제 크게 2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쓰는 방법은 감독학습이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입력값하고 출력값을 주고 이제 여러 번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이미 입력값을 주었을 때 그것에 맞는 출력값을 예측을 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저희는 딥러닝을 쓴 이유는, 딥러닝은 로직을 이제 뭐 예를 들어 표정 인식이라든지 얼굴의 랜드마크 인식이라든지 이런 로직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돼서 저희 같은 소규모 팀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개발 공수가 굉장히 적게 들고, 어쩌면 사람의 머리로 짰을 때는 휴먼 에러 때문에 이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피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딥러닝이 핫해지면서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생겼고, 저희는 이제 케라스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의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2가지의 단계로 제작을 했고요. 저희 첫 번째 네트워크는 페이셜 마커 트래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D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는,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 쓸 때 얼굴 캡처할 때 얼굴에 점을 찍어서 마커를 인식을 해서 찍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2D 이미지에서 3D 마커의 좌표를 찾는 네트워크를 구현을 했고요. 2번째 이제 블렌드 쉐이프 매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이제 3D 마커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당 그 3D 마커에 적합한 얼굴의 블렌드 쉐이프 값을 찾는 네트워크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네트워크는 이제 이렇게 2D 이미지에서 이제 얼굴에 찍는 점의 좌표를 찾는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이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값과 출력값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거의 이제 중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이콘 카라라는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에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달아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영상을 캡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2D로 찍은 카메라 이미지와 그때마다 바이콘 카라에서 제공해주는 3D 마커의 좌표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2D의 이미지에서 이제 사이클간이라는 네트워크를 돌리면은 저희가 이제 마커의 점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된 이미지하고 그것에 맞는 3D 좌표를 이제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미지 처리에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거기에 입력값과 출력값으로 넣어서 학습을 계속 시키면은 이제 임의의 2D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맞는 3D 좌표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3D 좌표를 얻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표정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이름을 브랜드 쉐이프 웨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빈센트 얼굴을 찍을 때 원래 40개의 표정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얼굴의 표정이 변하는 35개의 표정과 기본 아이들 표정을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35가지 표정의 그런 메쉬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35개의 브랜드 쉐입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35개의 브랜드 쉐입 데이터로 모든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얼굴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35가지의 블렌드 쉐이프에 얼굴을 6가지 이제 마스킹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총 210가지의 이제 각각의 블렌드 쉐이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뭐 최소한의 데이터로, 그러니까 35개의 데이터로 이제 각각의 눈과 코와 입과 이마 등을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실제 네트워크 이제 구조를 보자면은 이제 3D 좌표를 가지고 이제 6개 영역으로 병렬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합친 것과 최종적으로 이제 그 표정에 맞는 브레인 쉐이프 값들을 이제 출력 값으로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임의의 3D 좌표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것에 맞는 브랜드 쉐이프를 출력값으로 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뭐 눈과 입 같은 거 위치를 인식해서 그것에 맞는 뭐 리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고 그냥 샘플 데이터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이, 딥러닝을 할 때는 이제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을 되는지 저희가 찾기가 힘들고,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머릿속에 뇌에 어떤 뭐 전기 신호가 지나가고 이런 걸 알 수 없듯이 저희가 내부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튜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습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로 줄였는데, 예전에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학습 시간이 한 2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튜닝과 학습을 끝없이 반복하는 프로세스 사이에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샘플 데이터를 더 좋은 데이터를 확보를 할수록 더 좋은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북미의 그런 선행 주자들은 이미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뭐 한 20년 이상 페이셜만 연구해온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따라잡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좀 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을 한다면 저희도 조만간 더 좋은 그런 출력값을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다시 강 실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언리얼 파이썬 스크립트를 다뤄볼 건데요. 언리얼에 파이썬 스크립트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 프로젝트에 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에셋,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3천만 폴리곤이 사용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큰 에셋들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티리얼에서 매티리얼 세팅을 그러니까 뭐 매티리얼 A에서 매티리얼 B로 바꾸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한 10분씩 막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레벨에다가 그 에셋을 배치해 놓고 바꾸면 되게 빨리 바뀌어요. 그냥 뿅뿅 바뀌어요. 그래서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근데 그거를 파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람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걸 팔 시간은 없었고, 우선 빠르게 해결해야 되니까 그 언리얼 스크립트, 파이썬 스크립트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는 옆에 있는 현승현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가 지금 게임 쪽은 많이 없겠지만 영상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소스 코드를 싹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라인이 이제 선택한 물체 리스트 가져오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문이 이제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 가져오기고, 세 번째가 스켈레탈 메쉬 에셋 가져오기, 그리고 네 번째에서 이제 그렇게 찾아낸 스켈레탈 메쉬 에셋에다가 레벨에서 사용 중인 매트리얼을 세팅하기,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돌아가는데 뭔가 워닝을 뿜뿜해요. 근데 사람 수가 작다 보니까 그 워닝의 원인을 파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잘 돌아가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막 매트리얼 5개 있는 걸 바꿀 때 한 50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스크립트가 나오고는 2분, 2분 만에 쫙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이제 언리얼 밖에서 그냥 툴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마스크 말씀을 드렸을 텐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 영역들을 마스크를 나눠야 되는데, 그 영역들 마스크 영역이 계속 바뀌어요. 테스트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 뭔가 새로 익스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매트리얼을 새로 막 조합하고 텍스처를 새로 조합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빡셌어요. 너무 빡세서 예를 들면은 지금 표정 A가 있어요. 그럼 표정 A용 텍스처가 있고, 그 중에서 표정 A가 만약에 눈을 감는 거다. 그럼 오른쪽 눈 감는 거를 오른쪽 눈만 마스크를 뜨고, 그다음 표정 B는 뭐 찡그린 거다. 뭐 왼쪽 눈을 감는 거다라고 하면은 왼쪽 눈에 또 마스크를 따고, 그다음 표정 C는 입을 벌린 거다. 뭐 이러면 입을 벌린 걸 따고, 그걸 그 영역들을 딴 것들을 다 한 텍스처 한 장으로 또 다시 합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면은 이거 완전 죽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떻게 좀 쉽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게, 첫 번째로 접근한 거는 포토샵 배치였는데요. 포토샵 배치로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사실. 왜냐하면 폴더 단위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파일 이름으로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레이어 이름으로 막 구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더욱 더 쉽지 않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프로그램 실장인 문기영 실장이 텍스처 컴바이너라는 툴을 한 이틀 걸렸나? 뿅 하고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멀 맵, 디퓨즈 맵, 스페큘러 맵 같은 거를, 그 러프니스 맵 같은 거를 한꺼번에 마스크에 맞춰서 다 편집하고 이렇게 출력물로 내주는, 한 장의 텍스처나 혹은 여러 장의 텍스처로 출력물을 내주는 그런 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툴에 또 맞춰가지고 옆에 있는 현승현 프로그래머는 이제 그 매티리얼이, 그 마스크 영역이 바뀌면 당연히 매티리얼에 들어가는 텍스처도 바뀌고 텍스처의 조합 형태도 바뀌어요. 그런 거를 또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그래서 매티리얼 자체가 자동 생성되는 그런 툴도 옆에 현승현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최소 6시간 걸리던 일이 10분 안에 해결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헤어 컨버터 플러그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앞에 앉아 있는 곽인영 프로그래머가 작업한 건데요. 헤어에서 엑스젠 헤어를 메쉬를 추출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엑스젠에서도 물론 이렇게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추출을 하면은 이게 그냥 판때기로 나와요. 판때기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판때기로 나오고, 더 웃긴 거는 내가 만약에 앞에서 보는 뷰에서 걔를 익스포트 했다라고 하면은 다 폴리곤들이 앞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면 다 머리 비어 있어요. 옆에서 찍으면 앞에 가면 머리가 다 비어 있어요. 못 쓰죠. 게임에서는 못 쓰는 형태고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봤는데 보니까 마야 보너스 툴이라는 스크립트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니까 눈썹 같은 뭐 가벼운 경우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되게 많은 애들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돌리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서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필수 기능이 빠져 있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머리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진다든지 뭐 이런 세팅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 제대로 지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UV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야 되는구나. 세상에 쉬운 건 없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저희 곽인영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헤어 컨버터 플러그인은 이제 뭐 N각형, 이거 사실 N각형 설정할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렇게 얘가 삼각형 원통일지 사각형 원통일지 오각형 원통일지 그냥 삼각형 원통 다 쓰게 되고요. 워낙 퍼포먼스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제가 우겨가지고 넣었는데 필요 없는 기능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두피 UV 전사 기능이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저런 머리카락이 한 올이 났다, 머리에서 한 올이 났다라고 보시면은 저 머리의 뿌리 부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UV의 저 부분이 아마 참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메쉬에 걸쳐서 UV 채널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다 저 점 한 점을 참조하는 UV를 가지는 UV 채널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저 부분이 흰머리다라고 하면은 텍스처를 흰색으로 저 부분만 칠해주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칠해주고, 그걸 디퓨저 컬러로 쓰게 되면 흰머리가 라인 따라서 나와 있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제 뭐 여러분이 다른 걸 만든다, 뭐
고양이를 만든다, 뭐 개를 만든다라고 해도 이런 식의 처리가 되어야지. 만약에 얼룩 떼꼴룩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떼꼴룩이 이제 그 얼룩 무늬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비교 불가의 처리 속도가 엄청 빨랐기 때문에 최소 4시간 익스포트 하는데 4시간 이상 걸리던 게 15분 단위로 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블렌드 쉐입 툴인데요. 이건 이제 마야상에서 페이셜을 편집하거나 또 추출하는 스크립트도 있고 또 C++ 플러그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한 건데요. 이게 처음 시작은 되게 조그만했어요. 조그만한 게 그냥 메쉬들이 되게 얼굴 메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썹 메쉬가 있고 눈동자도 있고 뭐 이빨도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블렌드 쉐입을 만약에 표정 A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다 표정 A 1로 만들고 나머지 0으로 만들고 막 이런 작업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것만 세팅하는 툴을 만들자.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나는 이런 거 툴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왜냐면 잘 못해요. 잘 못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빨이나 뭐 눈썹 메쉬들 분리된 메쉬들을 별 생각 없이 이제 프리뷰할 수 있게 하자고 시작을 했고 그게 개미지옥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복잡한 건 프로그래머한테 맡기고 특히나 저는 이제 이 팀의 실장으로 있으니까 이거 실제로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툴을 제가 만들어 놓으니까 저밖에 유지 보수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선은 내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한테 믿고 맡기고 그리고 유지 보수의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무덤은 팔려면은 자기 무덤을 꼭 파야 된다면 남이 파게 둬야지 지가 파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업계 들어오고 약 20년간을 같은 실수를 반복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 프로젝트에서도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도 뭐 라이트맵 툴을 만든다느니 뭐 해서 자기 무덤 자기가 많이 팠고요. 물론 뭐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블렌드 쉐입을 프리뷰하는 김에 컨트롤 포인트도 같이 한번 프리뷰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툴이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 다 같이 이렇게 블렌드 쉐입을 선택해주면 눈썹이나 이빨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잘 움직이게 되게 단순한 툴이죠. 여기까지는 되게 단순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만했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프리뷰 되는 김에 그러면은 마스크 영역 설정도 그냥 여기다가 같이 붙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마스크 영역 설정을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마스크 영역을 설정할 때 이제 마스크 영역을 새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칠하는 거 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마스크 영역이 칠해졌으면은 그 영역이랑 또 다른 영역이랑 뭐 합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 영역에다 다른 영역을 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이 영역을 더 연하게 한다든지 더 진하게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두 영역이 더해졌을 때 1 넘어가지 않게 정교화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기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작업이 들어갔고요. 이런 건 뭐 단순한 산수라서 아마 하시려면 쉽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움직이는 영역별로 그러니까 영역별로 움직이는 양을 측정해 가지고 그 영역이 올바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동화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한 영역이 있으면은 그 영역 안에 포함된 컨트롤 포인트들이 또 이제 마스크 영역이 만약에 내 바닥에 컨트롤 포인트가 코끝에 있는데 그 코끝이 뭐 입술 위에 있는 영역에 뭐 50%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뭐 15%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각 컨트롤 포인트가 자기 마스크에 영향 주는 양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 넣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마스크 영역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지금 자기 영역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자동으로 칠할 수 있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칠했으면은 저거를 카피를 버튼 누르고 뭐 페이스트를 원하는 방식으로 애드든 뭐 멀티플라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다가 붙여넣기 혹은 뭐 편집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아까 속눈썹 잠깐 말씀드렸는데 속눈썹의 리깅을 또 자동화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속눈썹 헤어 같은 거 작업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계속 그것도 반복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보고 이거 이 산이 아닌 게 조금 더 이쪽으로 좀 틀어볼까, 저 손을 틀어볼까. 근데 그게 또 엔진에서 안 보면 모를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주 엔진이랑 그 다음에 그 엑스젠이랑 왔다 갔다 이터레이션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리깅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속눈썹 리깅이라는 게 그냥 좀 편하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리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눈썹을 잘 안 따라가게 되고요. 그 눈썹이 눈꺼풀을 잘 안 따라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올 한 올 리벳 리깅을 하자니 이거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게 결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처음엔 저희 랩 그러니까 맥스에서는 스킨 랩이고 뭐 저희 쪽에서는 랩이라고 하는데 랩으로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눈썹 끄트머리 가면 막 깨진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실 거면은 사실 리벳 리깅이 최고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 저 점들이 다 리벳 조인트고요. 그래서 그 리벳 조인트들이 이제 저 블렌드 쉐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리깅이 쭈루룩 되도록 해서 좀 더 이터레이션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뭐 컨트롤 포인트 볼륨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ML 솔루션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 중인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이 있어요. 뭐 이 각 컨트롤 포인트들의 이동 영역이랑 그 다음에 주요 위치들을 저장해 놓는 뭐 그런 것들도 드론의 삼각화라는 뭐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저 입술 밑에 있는 포인트가 어느 영역으로 움직이고 그 영역이 블렌드 쉐입들이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삼각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나중에 그 볼륨에서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이런 정보를 뽑는 것도 이 안에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익스포터 기능이었습니다. 익스포터가 이게 왜 한지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 영역이 그러니까 아까 마스크 영역별로 블렌드 쉐입을 따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메쉬가 새로 생성되고 그리고 저희는 마스크 영역을 추가적으로 그 리스트 어트리뷰트 중에 이제 플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추가를 했었는데 새로 메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블렌드 쉐입들을 이제 영역별로 따로 추가로 뽑고 나면은 메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 몇 개가 생성되고 그거를 다시 또 블렌드 쉐입으로 묶고 나면은 스킨도 안 들어가 있고 블렌드 쉐입 그 마스크 영역 정보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 원본 메쉬에서 새로 생성된 메쉬로 전사하는 기능들이 필요했고요. 이게 처음엔 사실 이게 스킨 정보를 뽑고 뭐 이런 게 제가 주로 맥스를 다루던 사람이라서 맥스랑 되게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헤맸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헤매서 처음에 사실 스킨 전사를 안 넣었었어요. 시간도 없고 안 만들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익스포트 한 원준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알겠지만 형 스킨 빠졌어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찾아서 넣었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데이터가 이제 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고 블렌드 쉐입 영역에 대한 정보나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정보들도 막 따로 파일들이 되게 많이 나가게 돼요. CSV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한 번 더 무결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툴은 이제 사실 얼마나 시간을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건 한 익스포트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마스크 영역 세팅하는데 시간 더 걸리죠. 사람이 칠해야 되니까. 어쨌든 익스포트 과정이 예전에는 훨씬 더 복잡했는데 요즘 단계에 올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더더욱 줄어서 지금은 약 15분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빈센트를 개발하면서
집중했던 거는 뭐 빈센트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반되는 기술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고 기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R&D 팀으로서 뭔가 물론 기존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솔루션을 사용해 가지고 뽑는 것도 좋았겠죠. 그래서 뭐 아이폰용 뭐 그런 것들, 아이폰에 있는 블렌드 쉐입 53개 이용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원하는 대로 뽑기는 그 한 단계를 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공해주는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높은 퀄리티를 내고 싶다가 저희의 목표였는데, 더 높은 퀄리티를 내고 싶다가 저희의 목표였는데 아이폰 같은 걸 쓰면은 거기에 한정되더라고요. 그걸 극복할 방법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또 아이폰 걔네가 뭔가를 딴짓을 했을 때, 뭔가를 바꿨을 때 저희의 기술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것도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저희 내부에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펀디멘탈한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이제 뭐 아까 엔진을 코드를 만지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그런 펀디멘탈한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쪽을 더 선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쪽 선택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엔진에 대한 이해도도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더 엔진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희는 게임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쪽에 이제 이런 영상 쪽 관련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회사를 아마 잘 알겠죠. 근데 게임 쪽에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최고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지향하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덕션 회사고요. 지금은 약 170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GX랩, 이제 저희는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R&D를 맡고 있는 GX랩이라는 팀이고요. 이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인데 여기서 UI UX 전문가가 사실 없어요. 빠졌어요. 네. 없고요. 네. 프로그래머, 네, 뭐 스토리텔러, 제가 스토리텔러라면 스토리텔러일까요? 네. 그리고 뭐 아트 디렉터,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양한 스페셜리스트로 구성된 팀이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있는 설명대로 더 다른 부분도 계속 더 집중해서 키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쇼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사실 게임업계에 있다가 이 회사를 오게 된 것도 이 회사의 퀄리티, 그러니까 저희 GX랩 이외에 VFX 팀이 있고 또 아트 팀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진 그
엄청난 퀄리티,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디테일 이런 것들이 너무 탐나서 이 회사에 왔고요. 잘한 선택이라고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캐릭터 제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작업을 해야 돼서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라고 하지? 작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곧 이에 필요한 장비들과 인원들을 더욱더 많이 확충해서 최고의 퀄리티의 엔진 레디 캐릭터 제작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근데 캐릭터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때 자이언트 스텝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요. 8월달 이후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 페이셜 스캐닝 장비들도 지금 설비를 구성 중이고요. 그리고 또한 절찬 구인 중입니다. AI 프로그래머를 구현 중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모델러 구현 중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 그리고 뭐 혹시 워린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아시면 좋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